자, 이번에는 S클래스인데요. 이거 몇만 킬로게요? 36만. 이 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에서는 진단평가사가 처음부터 동행하여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확실하게 검수합니다. 최대 1년 2만 킬로 보증에 7일 타보고 결정하는 특가차까지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댓글 중에 이런 걸 봤어요. 20만 킬로 넘는 차는 폐차를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이제 소비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우리 이제 중고차 시장에 이렇게 쫙 주차장을 보면 20만 킬로 넘는 차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20만 킬로 넘는 차량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진짜 폐차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차량은 소나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얘가 지금 이제 15년형에 22만 킬로를 주행했어요. 이 소나타 같은 경우는 또 그게 있잖아. 그 택시로 막 50만, 많게는 100만까지도 주행이 가능하다. 그런 엔진인데 과연 20만이 넘으면 어떤 상태일지 보겠습니다. 첫 시동이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냉간시 시동 상태가 이 차의 대부분을 얘기해준다. 원래 LPG는 이렇게 좀 딜레이가 있어요. 아니, 엔진 상태가 안 좋으면 갈갈갈갈 하는 소리가 영상으로도 들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동을 걸었는데 너무 조용해서 놀랐어요. 이게 지금 엔진 소음이거든요. 첫 차량의 엔진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 타면 RPM이 빠르게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데 게이지가 완전 맨 밑으로 가 있는데도 키자마자 RPM이 엄청 빠르게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과연 지금 22만 킬로 500만 원짜리 소나타는 어떤 성능을 내줄 것인가. 얘는 지금 엔진 필링 자체는 너무 좋다. 진짜 그 흔한 핸들의 소음조차 안 나네. 물론 막 3만 킬로 4만 킬로 잡음이 하나도 없는 엔진이랑은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곧 고장이 날 것 같은 느낌이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바로 방지턱을 세게 한번 넘어보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약간의 유격은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유격은 한 7, 8만 탄 차들에서도 느껴질 정도. 그리고 저속 운전에서 저단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도 변속 충격이 없었다. 아, 근데 속도가 지금 50km 이상 올라가니까 엔진에서 좀 소음이 오네. 10만 km 미만의 차량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살짝 좀 더 거칠다는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아무래도 뭐 이게 20만 탔지만 엔진 보링이나 이런 걸 거치진 않았던 차기 때문에 키로수 짧은 차들이랑 딱 비교를 해봤을 때는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미션에는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500만 원이면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누유가 있는지까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고 두 번째 차를 바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 누유 있다. LPG 차들이 조금만 이렇게 주행을 해도 열이 확 받거든요. 엔진에 열이 받아 있는데 누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뜨겁게 달궈진 곳에 기름이 이제 다니까 기름 타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딱 본네트를 열었을 때 어디선가 그런 냄새가 났다. 와, 여기 지금 미세하게 누유가 돼서 이제 먼지가 좀 많이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게 심하면 막 실내까지 유입이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17년식인데 벌써 20만을 탔어요. QM6거든요. 연식은 좋은데 주행거리가 많은 이런 차량들은 또 컨디션이 어떤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650만 원. 가성비 좋아요. 일단은 얘는 실내 상태가 되게 좋다. 아, 실내 상태가 좋은 게 한번 맛이 갔었네. 이게 지금 뒷좌석을 보면 까만색 시트입니다. 여기 사람이 많이 안 탔나 봐요. 근데 앞좌석은 지금 브라운 시트로 바꿔놨잖아. 여기 지금 사제네.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시동부터 걸어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딱 시동을 걸자마자 RPM이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시동이 걸려 있었나 봐요. 얘는 누유부터 한번 있는지 체크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상단에서 볼 때는 누유는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붕대군데 이제 녹도 조금 보이고 좀 사가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행거리가 많이 뛰면 좀 저런 부식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엔진에 또 부식이 있다는 거는 하체에도 부식이 있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시승하면서 하체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볼게요. 예열이 좀 돼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도 막 떨림이나 진동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 드라이브 넣으니까 엄청 떨리네. 이 디젤 차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줘야 돼요. 아, 아니다. 이 디젤 차 치고도 좀 그렇다. 지금 핸들에서도 유격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는 오무기어 쪽이 아닐까 싶어요. 더 운전해볼 필요가 없겠는데. 요런 거 사면 이제 뭐 오일류 싹 깔아주고 하체까지 털다 보면 한 200만원까지도 그냥 나오게 되죠. 소나타가 100점 만점에 가격이랑 키로수 대비해서 한 60점, 70점 정도 됐다면 얘는 한 20점 정도. 앞으로 볼 차도 많은데 점수를 좀 매겨볼게요. 지금 엔진 진동도 크고 하체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야, 이거 미션도 안 좋으면 대박이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미션 상태는 또 너무 좋아요. 다음 차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모합이에요. 극찬하는 디젤 6기통 엔진, 내구성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죠. 아까 QM6랑 비교를 해봤을 때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얘는 550만원인데 연식이 09년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차가 이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닌 이상 상품성이 있나? 라는 솔직히 생각이 들거든요. 이 번호판 나오면 안 될 것 같다. 근데 뭐 또 컨디션이 엄청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 명품차라고 불리는 모하비도 한번 바로 시승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실내가 올드합니다. 물론 모하비가 세련된 그런 차는 아니죠. 이 투박한 모습이 더 좋아서 사는 차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 한번 시동 바로 걸어 보겠습니다. 뭐였지? 시동이 잠깐 다시 한번 해보자. 스타트 버튼 딱 누르면 시동이 안 걸려. 일단 아까보다 좀 딜레이가 짧아졌는데 스타트 모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시동이 걸리고 나서 진동 같은 경우는 방긋한 QM6보다 연식도 8년 정도가 뒤처지고 주행거리도 얘가 지금 25만이라서 더 많단 말이에요. 확실히 이 6기통 엔진이 명품은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4기통이랑 6기통이랑 이제 같은 디젤 엔진끼리 비교를 하면 힘도 그렇고 이제 주행 질감도 그렇고 훨씬 더 좋은 게 맞기는 한데 원래 이 V6 디젤 엔진에서 이 정도 소음이 나지 않거든요. 얘는 엔진이 안 좋네. 지금 이제 깜빡이도 빨리 간 게 아닙니다. 성격이 급하네. 근데 또 미션이랑 하체 부분은 그렇게 이상한 걸 못 느꼈거든요. 얘는 그냥 보자마자 누유다. 여기서부터 누유가 시작될 정도면 여기 지금 오일 필터 하우징 이런 데서 이제 누유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을 확률이 높아요. 먼지가 너무 많아서 디자인 커버를 벗기진 않을게요. 미션이랑 하체는 괜찮았으니까 엔진 수리를 어느 정도 해서 쓰면 운행은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구독자분들이 와서 산다면 다른 차를 권할 것 같다. 10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차량은 23만 8천짜리 제네시스 이제 DH거든요. 이것도 상품화가 안 됐네. 오늘 상품화 안 된 차가 너무 많아요. 이 모하비도 그렇고 QM6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수선을 해서 판다고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대형 차들에 많이 쓰는 람다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내구성이 좋기로 유명하죠. 일단 엔진의 외관으로 봤을 때는 오늘 본 차들 중에서 제일 깨끗해요. 엔진이 생각보다 상부에서도 잘 보이는 타입인데 지금 위에서 봤을 때는 누유가 없어요. 이 녀석 기대가 되는데요. 소나타를 이길 수 있을지. 엔진 경고등이 떠 있습니다. 시승을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타다가 잘못됐다. 이게 제가 인수해야 되거든요. 여기 앞에만 잠깐 해볼까요? 얘가 지금 미션도 고질병이 좀 있는 모델이에요. 후륜의 8단 파워텍 미션은 좀 고질병이 있는 미션이기 때문에 한번 잠깐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엔진 너무 좋은데? 보통 이제 엔진 경고등이 뜨는 경우가 얘가 이제 산소 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산소 센서를 교체해주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촉매가 나갔다 이런 또 굉장히 큰 수리비가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산소 센서라서 한 1, 20만 원에 이제 해결이 가능한데 이 정도는 당연히 고쳐서 팝니다. 딜러들도. 롤이 좀 발생하게 넘어볼게요. 뒤쪽에서 살짝 이음이 들리긴 하는데 이거는 부식 문제일 확률이 좀 커 보입니다. 얘는 진짜 몇 가지만 손보면 되게 좋은 차겠다. 이렇게 좀 정비를 하면서 탄 차들은 확실히 티가 납니다. 얘는 솔직히 점수로 따지면 엔진 경고등 때문에 50점이지만 엔진 경고등 없으면 진짜 한 80점, 90점? 가격 대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주행거리 많은 차를 보실 때 또 하나 팁은 전자장비들을 다 만져봐야 됩니다. 어쨌든 도로 위에서 많이 다닌 차들이잖아. 전자장비들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했을 거고 그걸로 인한 고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동 시트부터 공조기, 뭐 전동 핸들 이런 거 다 만져보시고 구매하는 게 좋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윈도우 스위치가 이상해. 지금 눌러도 제대로 안 내려가는 경우들이 막 생기거든요. 이런 걸 다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점. 자, 이제 수입차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BMW입니다. 얘는 지금 한 22만 가까이 탔어요. 연식은 이제 13년 등록의 14년형이거든요. 엔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독일 차들을 보면 배기량 대비 출력이 굉장히 높게 쓰잖아요. 생각보다 누유에 취약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BMW뿐만 아니라 아우디, 벤츠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이 엔진은 이제 누유가 좀 있기로 유명한 N47 엔진이란 말이죠. 녹이 엄청 많네. 오늘 본 차들 중에서는 녹은 제일 많은 편입니다. BMW는 이쪽에서도 또 누유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녹은 좀 생겼는데 누유는 없네. 오늘 보면서 이제 또 한 번 더 느끼는 게 주행거리가 많다고 누유가 막 많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20만이 넘게 타면 한 번 내지 두 번은 정비를 한번 거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하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차들은 많았지만 철철 누유가 막 흘러내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엔진은 하나도 없었다. 얘도 마찬가지로 상부에서 봤을 때는 막 누유가 심한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타면서 이 냄새 느껴지지 않아?
뭔가 좀 쿡쿡한 냄새. 이게 무슨 냄새냐면 시트가 삭는 냄새예요. 오래된 차들을 보면 내장재에 막 본드랑 이런 게 오래되면서 이게 좀 사가 간단 말이야. 벤츠랑 BMW의 연식이 좀 된 차들 보면 이런 냄새가 많이 나요.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저 이제 21만 8천 킬로 주행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첫 시동을 걸었을 때 엄청 조용해요. 그리고 GT 차종도 그렇고 5 시리즈도 그렇고 이게 한 10만 넘어가면 마운트를 한번 갈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정비를 한 걸로 보입니다. 얘는 지금 진동이 없어요. 근데 의외로 또 엔진 느낌 나쁘지 않네요. 얘가 좀 시끄럽기로 소문난 엔진이거든요. BMW 디젤은 뒷달 공식을 만든 엔진이 이 엔진이란 말이에요. 컨디션 좋네. BMW는 하체 세팅이 단단하기 때문에 좁은 박지턱 넘을 때 하체 소음도 바로 직관적으로 들리는 차종이거든요. 얘가 오늘 탄 거 중에 제일 좋네, 지금까지는. 이 녀석은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한 10만 킬로 안 됐다라고 해도 믿을 정도라 해야 될까? 뭔가 이상이 느껴지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하체도 그렇고 미션도 그렇고 엔진도 그렇고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수입차 좀 안 좋아야 여러분 수입차 말고 국산차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아이 참. 근데 뭐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얘는 컨디션이 좋은 편이에요. DH보다 엄밀히 말하면 조금 더 좋아요. BMW 같은 경우는 소모품 뭐 갈아야 되는지 이렇게 체크가 되거든요. 얘는 역시나 뭐 패드, 브레이크 오일, 뭐 엔진 오일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이제 정기적으로 봤던 차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20만 킬로가 넘더라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준 차들은 좋다는 거야. 오늘 차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얘는 사실 컨디션만 봤을 때 90점인데 수입차라서 흑염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0점에서 40점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클래스인데요. 이거 몇만 킬로게요? 36만. 이 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기 맨 앞에 저 차가 지금 배터리가 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승은 못 해봐요. 근데 시동음이랑 또 누유 미션 또 앞뒤로 해서 좀 어떤지 이 정도는 체크 가능하니까 한번 볼게요. 근데 시트 상태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시동을 걸어 볼 건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진짜 어떨지. 짠! 카드를 넣어주세요. 뭐야, 너무 좋은데요? 자, 에어컨도 끄고. 이 당시에 S클래스가 정말 안 좋은 게 바람이 1단이잖아요. 여기서 안 꺼져요, 0단까지.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꺼내야 되거든요. 이거 터치, 맞다. 터치도 안 돼, 터치도. 지금 이제 계기판에 경고등을 보면 능동형 사각지대 차선 이탈 사용 불가. 그래도 이 경고등이 뜨면 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흑염룡이 잠들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조건 수리를 받고 나서 출고하는 게 맞다 보시면 돼요. 지금 딱 시동 걸어놓고 내리니까 지금 느껴지는 매연 냄새. 매연 냄새 많이 나오는 차는 DPF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디젤차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세워놓으면 DPF에 열이 충분하지 않아서 찌꺼기가 쌓여서 이렇게 나는 냄새가 있고요. 아니면 진짜 DPF 자체가 안 좋아서 나는 냄새가 있거든요. 이거는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DPF가 쌓여있는 게 이제 잘 없어져서 이 냄새가 없어지는지 이런 거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난 이 정도면 이제 누유가 흘러가지고 막 바닥에 고여있고 이런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건 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엔진을 보면 이런데 이제 부식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사이사이에서도 이제 부식이 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솔직히 나는 지금 엔진 컨디션도 좀 괜찮고 했잖아요. 타보면 하체랑 이런 거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너무 주행거리가 많은 차들은 국산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수리를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너무 비쌌던 차들이 키로수 때문에 저렴해져 있는 경우에는 엔진 보링하면 막 1000만원, 2000만원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가가 많이 되어 있더라도 좀 리스크가 있는 차들은 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저는 오늘 영상 찍기 전부터 상태가 이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좀 뭔가 현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20만 킬로 넘는 차 중에서도 좋은 차 있는 거 맞습니다. 20만 킬로 넘게까지 잘 타시다가 왜 팔았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약간 느낌이 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차를 바꾸시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차를 구입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